네, 이번에는 제가 앞에 얘기 드렸듯이 바이오와 양조장과의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조장식 바이오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양조장에서 얻은 지식으로 바이오의 배양 공정을 이제 좀 더 바꾸는데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서 얻었던 이제 다양한 배양 정제 기술에 대한 지식으로 양조장에 대한 기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불순물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양조 기술의 핵심이고요. 바이오약품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불순물을 다 줄이느냐, 없애느냐, 그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닮은 듯 조금 다른 점이 그겁니다. 네, 저는 지금 안동에 바이오 제약기업에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많은 수출을 하는 제약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개정된 GMP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러 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는 사실 다양한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MP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허가에 대해서 주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서의 구성 방법이나 시스템을 알려드리면 그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는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해서 그게 잘 되었는지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설팅 내용이 많아지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내용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컨설팅이 끝나고 안동에 있는 양조장을 찾아가려고 해요. 전국에 있는 양조장을 찾아가는 취미를 위해서 제가 컨설팅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전국의 양조장을 다니기 위해 컨설팅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런 핑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일을 위해서 다닙니다. 분리하기 위해서 먼저 컨설팅을 하고 제약회사 컨설팅을 하고 양조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에 진맥 소주를 만드는 곳에 가려고 해요. 요즘 진맥 소주가 핫하거든요. 저도 이제 집에서 다양한 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제가 만든 경험이라든지 약을 만들던 경험, 바이오약품을 만들던 경험을 가지고 양조장 이제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술에 결국은 다양한 세균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세균들이 알면은 우리 바이오의 다양한 약품의 원천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안동 출장의 본래 목적이었던 여기 맹계 술도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본래 목적이신 거죠? 비밀이라니까요. 맹계 술도가는 여기 예끼 마을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예끼 마을은 예술에 끼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예끼 마을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를 해야 되나 봐요. 저도 그때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저도 저기 가봤었거든요. 저분이 IT 사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다 팔고 맹계마을이라는 곳에 가셔서 저렇게 술에 빠져 사십니다. 네, 여기는 술을 증류하는 소주를 만드는 증류기입니다. 이제 약은 보통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하느냐거든요. 근데 술은 그 불순물을 원하는 걸 얼마나 넣고 이제 필요 없는 걸 얼마나 빼냐,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위쪽에서 이제 그러면 알코올이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한 번씩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양한 향기 성분이 합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향기 성분이 이 모양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그 술의 이제 아이덴티티에서 이 모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장비가 지난번에 그 주류박람회에서 봤던 그 장비랑 비슷한 거죠? 네, 같은 장비입니다. 네, 오래되면 좀 저렇게 회색 빛으로 바뀌나요? 회색은 이제 스테인리스고요. 이제 그 위에 주황색 부분이 원래 주류 박람회 때는 노란색이었거든요. 구리가. 네네네. 근데 이제 저렇게 좀 오래 쓰면서 선화되면서 약간 주황색,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또 제거해야 되는데 불순물 제거할 때 여기에
4단식 정육기를 써요. 그래서 5단 정육기를 써서 메탄올이나 다른 원하지 않는 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냉각부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소주가 이제 응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비밀이더라고요. 위스키 회사들도 다 이거는 공개를 하는데 딱 이렇게 해야만 내 술이 이렇게 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각자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내 거를 남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똑같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진맥이라는 게 통밀을 뜻하는 한자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밀을 써서 옛날 문헌에 이제 나와 있는 진맥이란 말 밀이고 또 그래프를 넣고 옛날 문헌에 보면 쌀보다 밀이 더 향기가 좋다. 그래서 뭐가 밀소주가 더 비싸다 뭐 그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밀이 우리나라는 귀했었으니까 그때는 네. 뭐 누룩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밀이었었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밀이 어디서나 있었어야겠죠. 저도 이렇게 균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아스파질러스 술로 만드는 그 이제 황자이가 밀에 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밀로 하면 누룩이 잘 떨어지는데 다른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밀하고 섞어서 뜨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밀쌀이라고 하는데 누룩 만들 때도 이제 이런 걸 약간 깨가지고 누룩을 밟기도 하고 저는 이제 요거 자체를 이제 원료로 쓰고 저희가 이제 손질하느라고 그랬지 얘는 그대로 통밀이에요. 밀가루는 이제 이 겉에 이 통밀 부분을 싹 까내고 아예 하얀 부분들을 주로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떠 있는 게 거의 지금 보면 밀기우. 보면 그 껍질층들이 그대로 있죠. 저희는 이제 향이 중요한 술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이 향들은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저희 다 데려지는 어떻게 뭐 보면 압니다. 일단은 얘들이 전분이 그나마 많이 없어지고 껍질만 거의 남아 있다든지 지금 얘가 뜨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지금 발효 과정에서 이 우리가 보글거리는 이 거품들이 밑에서 밀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발효가 다 끝나면 얘들이 싹 가라앉아 버립니다. 재밌네요. 그러게요. 이게 양조는 또 실험하고 다른 매력이 있네요. 궁금한 게 이 바이오하고 양조하고 닮은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발효 과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그게 이제 바이오학에서 제일 중요한데 술 만드는 발효 컨트롤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의약품들이 대부분 뭔가를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양에서 이제 정제를 하는데 그게 알코올을 이용하는 다양한 품종들이 의외로 바이오약품이나 케미컬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와닿을 것 같네요. 자취방 아니야? 술방. 피디님 편집해 주시기로 했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술비능 과학자 김국희입니다. 제가 담을 술은 시향률이 적은 이양주, 그 중에서 제일 널리 담고 있는 석탄주를 담으려고 합니다. 쌀, 그리고 누룩, 그리고 수돗물만 있으면 술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이양주는 2번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밑술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술을 더 담는 형식입니다. 쌀 가루를 이용해서 저희 죽쓰듯이 쌀 이제 범벅을 만들고 누룩을 넣고 치댈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찹쌀을 쪄서 그 밑술과 섞어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누룩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술을 만드는데 영양분이 녹말이거든요. 녹말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고 당을 분해해서 다시 알코올을 만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찹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찹쌀 가루, 그다음에 찹쌀을 이용한 구두밥을 넣어서 여기에 세분의 영양분을 줄 겁니다. 근데 술은 결국은 이제 그 연료가 되는 곡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곡물 전체가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탄수화물 사이에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물을 넣어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청주로 만들 때 좀 맑은 술의 수율도 높이고 가장 향기가 좋다고 해서 고두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두밥을 제일 애용을 많이 하고 제일 편하긴 하지만 고두밥 외에도 다른 떡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방법이 또 향기가 좋다고 알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꼭 종근당에서 개발했던 의약품이 배양 과정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의약품이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종배양이라고 해서 동물세포를 열심히 불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밑술에 해당되고 대량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본배양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본
이제 덧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공기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그러는 게 이제 배양에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술 만드는 데서 이제 의약품 만드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의약품 공정 개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술 만들 때 적용하면 조금 더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초반에 잘 섞어주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좀 잘 섞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덧술, 본술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녹말 가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찜기에 구멍이나 그런 망을 막아서 골고루 안 쪄지거든요. 바깥쪽에 있던 녹말 가루 좀 씻어냈어요. 그 다음에 찔 때 골고루 잘 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뭉친 게 없어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 크기 정도를 구멍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들이 구멍 근처로 전기들이 나와요. 그럼 이 근처에 있는 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구멍을 내주면 이렇게 내주면 전반적으로 다 있게 됩니다. 얘는 3시간 전에 담궈놨던 건데 얘를 있어서 물이 끓으면 위에 찜기를 올려서 쪄준 다음에 빨리 식히면 고두밥이 되는 거죠. 찔 때는 안에까지 물이 좀 약간 차 있어야 잘 쪄지거든요. 그래서 3시간 이상 불려야 돼요. 물이 끓으면 이렇게 쌀을 올려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쪄서 고두밥이 잘 익었습니다. 이게 약간 투명해지고 있으면 이렇게 다 익은 거거든요. 다 식혀서 지난번에 밑술한 곳에 섞어주겠습니다. 밑술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누룩 1kg, 쌀가루 2kg, 그래서 한 5리터 정도가 되네요. 5리터 정도가 차 있어요. 밥을 넣고 전치대준 다음에 매일매일 한 번씩 저어주면 돼요. 이제 술이 많을 때는 기다란 주걱으로 저어주는데 좀 더 반쯤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흔들어 줘도 됩니다. 충분하게요. 매일매일 잊지 말고. 네, 요즘은 사실 좀 바빠서 술을 잘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만들다 보면 뭔가 생명을 하나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위로도 되고 영감도 없고, 이게 술 먹는 게 위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발효 과정을 보면 뭔가 하나를 내가 생명을 키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약간 장인의 느낌이 나네요. 집도 그렇고 굉장히 어질러지는 천재 박사 뭐 하나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희 집에 오면 이렇게 폭탄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도 많이 있어요.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술을 항상 그 조달해 주시는 쿠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두 분 이렇게 자주 교류도 하시고 뭐 아침에 운동 끝나시고 이렇게 뭐 막걸리 한 잔 이런 건 아니시죠? 출근 전에는 안 마십니다. 저희도 아침에는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술을 담은 게 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바이오의 어떤 배양 정제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배양 바이오약품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지킨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오 남이었습니다.